그 계집 열량의 사가시오. 눈 내리는 겨울 장터에서 열량에 팔렸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 불렀어요. 밥을 태우고 도포를 찢는 그녀를 모두가 조롱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궁중 자수장도 따라할 수 없는 솜씨로 바늘을 들었고 복잡한 장부를 단 한 번 보고 모두 외워냈어요. 그녀에게는 반드시 구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아버지였죠. 100냥만 모으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팔았던 악당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큰 음모를 꾸미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과연 바보 행세를 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아버지를 구하고 악인들을 응징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보 여종으로 팔렸지만 천재적 재능으로 악인을 무너뜨린 여인의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여년은 한양에서 보름거리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곳에 한결이라는 진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훈장이었죠. 서당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년 전까지의 일이었어요. 그해 겨울 서당에 불이 났습니다. 아궁이 불씨가 마룻바닥으로 옮겨 붙었어요. 한결은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이 하나가 넘어지며 팔에 화상을 입었죠. 불길은 순식간에 서당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물동이를 들고 와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당은 재가 되어 무너졌죠. 다친 아이의 어머니가 한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애가 다쳤소. 이게 다 당신 잘못이오.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선비가 불조차 제대로 못 피우다니. 애들한테 글이나 가르치지. 무슨 낯짝으로. 한결의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당도 문을 닫았어요. 살던 기와집도 팔아야 했죠. 그렇게 한결은 마을 끝자락 초가집으로 옮겼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한결은 42의 나이로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의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은 낡은 도포를 여미며 장터로 향했어요. 주머니 속에는 쌀쌀 돈 10냥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생선 파는 소리, 떡 장수의 외침,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이런 바보 같은 계집은 처음이야. 당장 20냥이라도 받고 팔아버릴 테다. 한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사꾼 복장을 한 사내가 한 여인을 끌고 나왔어요. 여인은 20살 남짓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그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시연이었어요. 청여년에서 장사로 돈을 번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어두운 소문이 따라다녔죠. 이 계집 좀 보시오. 젊고 건강하니 쓸모는 있을 거요. 박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보 계집을 누가 사? 저런 걸 돈 주고 사느니 차라리 밭이나 하나 더 사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15냥, 15냥에 가져가시오.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시연이 혀를 찼어요. 에잇, 그럼 10냥,
열량이면 싸지 않소? 그래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박시연은 여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죠. 쓸모없는 것, 먹여 살린 게 아까워 죽겠군.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발이 그녀의 머리 위에 쌓여갔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여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어요. 한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여인의 모습이 3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한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박시연도 한결을 올려다봤습니다. 오, 한진사 아니십니까? 이 계집을 사시려고요? 한결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열량이 전부였어요. 한 달 동안 먹고 살 쌀값이었죠.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아이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박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량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그는 얼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져가시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양반도 미쳤나 봐. 쌀도 못 사 먹을 판에 바보 계집을 사다니. 바보가 바보를 샀군. 한결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한결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눈썹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눈은 맑았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죠. 제 이름은 한결입니다. 이제부터 제 집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결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가시죠.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발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한결은 앞서 걸었고 여인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지붕에는 이미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결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여인이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춥고 어두웠어요. 한결이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씨가 아궁이에서 타올랐죠. 따뜻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결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설아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 좋은 이름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결과 설아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결은 설아에게 간단한 일을 부탁했어요. 아침 밥을 짓는 일이었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결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자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한결이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솥 안에 밥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설아는 멍하니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불 조절이 어려웠을 겁니다. 한결은 타버린 밥을 버리고 다시 쌀을 씻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밥을 지었어요. 설아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계속 일을 망쳤어요. 빨래를 하다 한결의 도포를 찢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다 넘어져 물동이를 깨뜨렸죠. 마당을 쓸다가 장독대를 쓰러뜨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한결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진사 양반, 그 계집 쓸모가 있습니까?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한다던데요? 10냥이나 주고 산 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어요. 안악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저 양반도 참 답답하네. 바보가 바보 돌보는 꼴이야. 설아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서 있었죠. 한결은 설아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찌검은 더욱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을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십시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한결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어요. 달빛이 환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한결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설아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던 그 서툰 모습이 아니었어요. 쌀을 씻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불 조절도 정확했죠. 한결은 숨을 죽였습니다. 설아는 밥을 다 지은 후 찬장을 열었어요. 몇 개 남지 않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상을 차렸죠. 그 모습은 마치 궁중 나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설아는 상을 방 앞에 놓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이 일어나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이었어요. 전날 밤 설아가 차린 바로 그 상이었죠. 한결은 밥을 먹으며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결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결은 장터에 다녀오다 도포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가시덤불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꿰맬 줄을 모르는데 한결이 중얼거렸습니다. 설아가 가만히 도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다시 잠이 깨었어요. 방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 설아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찢어진 도포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정교했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실이 그려내는 선이 아름다웠죠. 한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궁중 자수장의 손길이었습니다. 설아는 도포를 다 꿰맨 후 조심스럽게 개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방문 앞에 놓았어요. 한결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아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이 일어나자 도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자리가 깨끗이 꿰매져 있었어요. 바느질 솜씨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한결은 도포를 들고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멍한 표로 앉아 있었어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그대가 한 것이오?
설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설아는 분명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질러진 장독대가 아침이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가지들이 깨끗이 개져 있었죠. 한결은 설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일을 망쳤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일부러 잠든 척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마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결이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설아가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어 풀로 붙였어요. 금이 간 곳을 천으로 감았습니다. 손길이 능숙했죠. 한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왜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가? 마침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이 마을에 은거하고 있는 최상궁이었죠. 최상궁은 설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설아의 손놀림을 보는 순간 뭔가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 솜씨는 최상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상궁도 뭔가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한결은 설아에게 다가갔어요. 그대는 바보가 아니오. 설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아는 무언가 큰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한결은 그날부터 설아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설아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설아가 천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천이었어요. 한결이 버리려던 것이었죠. 설아는 그 천을 가지런히 펴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실이 그려내는 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학이 날아올랐어요. 봉황의 깃털이 펼쳐졌죠. 모두 설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궁중 자수장도 저렇게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자수를 놓는 그녀는 아름다웠죠. 한참이 지나자 설아가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완성된 자수를 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설아는 자수를 조심스럽게 개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결은 그제야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상궁이 한결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한 진사 계십니까? 한결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상궁이 정중히 절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최상궁이 설아를 가리켰습니다. 설아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죠. 최상궁은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 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바늘 자국, 이 굳은 살, 최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손 아래서 배웠습니까? 최상궁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상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손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최상궁은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한결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설아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최상궁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안피를 들고 왔어요. 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수놓아 주시겠습니까? 최상궁이 설아에게 비단을 내밀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어젯밤에 수놓은 것 제가 봤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상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솜씨가 아까워서 그럽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흘이면 됩니다. 설아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상궁이 미소 지었어요. 사흘 후 최상궁이 다시 왔습니다. 설아가 완성된 자수를 내밀었어요. 최상궁이 자수를 펼쳤습니다.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모란이 만개했어요.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색감이 화려했죠. 하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궁중자수입니다. 최상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상궁이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대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궁중 자수장 민상궁이었습니다. 최상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상궁은 20년 전 최고의 자수장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분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설아가 고백했습니다. 최상궁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솜씨는 민상궁의 것입니다. 최상궁은 자수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은자 5냥을 꺼냈어요. 이것은 대가입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설아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 자수는 한 냥에 내다 팔면 10냥은 받을 겁니다. 최상궁이 설아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설아는 돈을 받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생전 처음 자신의 손끝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궁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상궁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한결이 설아에게 다가갔어요. 괜찮겠습니까? 정체가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설아가 은자를 꽉 쥐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모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한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 노인네 집에 신기한 자수가 있다던데 궁중 자수만큼 훌륭하다던데요? 누가 놓은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 노인네가 말을 안 해요. 귀부인 하나가 최상궁을 찾아왔습니다. 혼례를 앞둔 딸의 혼례복에 자수를 놓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최상궁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큰일입니다. 혼례복 자수를 부탁받았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설아는 밤낮으로 바늘을 들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홀레복이 완성됐습니다. 붉은 치마에 황금빛 봉황이 날았어요. 저고리에는 모란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웠죠. 귀부인이 홀레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수는 처음 봅니다. 누가 놓은 것입니까? 최상궁은 웃기만 했습니다. 귀부인은 은자 20냥을 내놓았어요. 최상궁은 그중 15냥을 설아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그대 몫입니다. 설아는 돈을 받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으면 되겠습니까? 설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100냥입니다. 한결이 놀랐습니다. 100냥은 큰 돈이었어요. 설아가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려면 그만큼 필요합니다. 한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설아가 처음으로 한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밤마다 자수를 놓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바보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최상궁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팔았어요. 설아의 저금통에는 은자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아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바늘을 들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그런 설아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아이는 대체 누구를 구하려는 것일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설아의 자수 솜씨는 청여년을 넘어 소문이 났어요. 최상궁을 통해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밤낮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저금통에는 은자 50냥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결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어요. 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시연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단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한진사, 오래간만이요. 박시연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결은 도끼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계집 말이요. 아직 잘 있소? 박시연이 설아가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한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은 말이요. 박시연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가 가득했어요. 20냥이요. 그 계집을 다시 사겠소. 한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시연이 덧붙였어요. 10냥에 팔았으니 2배로 드리는 것이요. 나쁜 거래는 아니지 않소?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시연의 얼굴에 미세한 짜증이 스쳤어요. 그래도 여종 아니오? 돈을 주고 샀으면 파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돌아가십시오. 한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시연은 혀를 찼어요. 고집불통이군. 좋소.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이요. 박시연이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한결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결의 집 담장 너머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어요. 설아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날이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결이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재빨리 사라졌어요. 한결은 설아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결의 전 부인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38배 나이였습니다. 3년 전 친정으로 돌아간 후 처음 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수님이 정중히 절했습니다. 한결은 놀랐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여종을 드렸다고요. 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설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님은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긴 젊고 예쁘긴 하네요. 수님의 말투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한결이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해서 거둔 것뿐입니다. 불쌍해서요? 쌀도 못 사먹는 판에 여종을 거둬요? 수님이 비웃었습니다. 설아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이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군요. 수님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만졌어요. 이 손은 바느질하는 손이군요. 바보 계집이라면서요? 설아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아가 간신히 손을 빼냈습니다. 수님은 한결을 노려봤어요. 당신, 이 계집한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한결이 말했지만 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아의 방을 살펴봤어요. 구석에 천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님이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반쯤 완성된 자수가 있었어요. 모란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궁중 자수 아닙니까? 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수님이 설아를 다그쳤습니다.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결이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수님이 한결 앞에 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돌아오고 싶습니다.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습니까? 한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설아를 가리켰어요. 저 계집만 없으면 됩니다. 저 계집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수님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한결은 한숨을 쉬었어요. 설아는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한결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40대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조만재였습니다. 박시연의 오랜 동업자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이들을 파산시킨 전력이 있었죠. 조만재는 설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였어요. 아가씨, 조만재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겁먹지 마시오. 그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만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자수 장인이라던데요?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만재가 한 발 다가섰어요. 박나리가 당신을 찾고 있소. 얌전히 돌아가면 좋을 텐데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설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만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없긴요. 당신 아버지 연석상인 아니오? 설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조만재가 씩 웃었어요. 다 알고 있소. 당신이 상단 관리 연석의 딸이라는 것도요.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만재가 속삭였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소?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만재가 덧붙였어요. 백냥만 있으면 꺼내줄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이 모으는 속도로는 글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만재가 비웃었어요. 제 노파한테 다 들었지요. 50냥 모았다던데? 설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만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생각해 보시오. 박나리한테 돌아가면 당장 100냥을 주겠다 했소. 조만재가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물동이가 넘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결이 달려왔습니다. 설아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슨 일입니까?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한결이 설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결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박시연과 조만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옥에서 고생하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설아는 저금통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50냥이 들어 있었어요.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너무 먼 길이었죠. 아버지, 설아가 작게 불렀습니다. 눈물이 저금통 위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저금통을 숨겼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조만재의 부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방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설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설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다가왔어요. 달빛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죠. 저는 달인입니다. 당신처럼 박시연에게 팔렸던 사람이에요. 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가 다가갔어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조만재 집에 있습니다. 하녀로 일하고 있어요. 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을 돕고 싶어서요. 달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었어요. 이것은 조만재가 숨기고 있던 장부입니다. 오늘 밤 훔쳐왔어요. 설아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요. 달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설아가 달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달인이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장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대출 기록, 이자율, 담보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설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아는 숫자를 외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암산법이었어요. 숫자는 그녀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장을 덮었어요. 모든 내용을 외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설아는 재빨리 장부를 숨겼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한결이 물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요. 한결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가 가득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나리,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한결이 앉았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상단 관리였습니다. 연석이라 하셨죠.
한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어갔어요. 3년 전 아버지는 박시연과 조만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단의 돈이 사라졌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백냥만 있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가 종이를 가리켰어요. 이것은 조만재의 장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구한 것입니까? 달인이라는 분이 가져다 줬습니다. 설아가 장부를 꺼내 한결에게 보였습니다. 한결이 장부를 펼쳤어요. 하지만 복잡한 숫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숫자 계산을요. 설아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이중 장부입니다. 설아의 손가락이 숫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겉으로는 월 2푼의 이자를 받는다 했지만 실제로는 5푼을 받았습니다.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아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담보로 잡은 물건들을 팔아 차액을 챙겼습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외웠습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외웠습니다. 설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대출자, 김철물 상인, 50냥 대출, 월 2푼 약속, 실제 5푼 징수, 담보 녹그릇 30개, 실제 판매가 70냥. 한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설아는 막힘없이 20건의 기록을 줄줄이 외웠어요. 이것이 모두 머릿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한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인은 장부를 잃어도 숫자를 잃으면 안 된다고요. 한결은 설아를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자수장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겠습니까? 장부는 돌려줘야 합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설아는 자수를 가져왔습니다. 반쯤 완성된 봉황 문양이었어요. 이 자수 속에 숨기겠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숫자를요. 설아가 봉황의 깃털을 가리켰습니다. 깃털 하나는 1냥, 2개는 2냥입니다. 연꽃 잎사귀 수는 이자율을요. 한결이 감탄했습니다. 설아가 이어 말했어요. 피해자 이름은 꽃 종류로 표시하겠습니다. 모라는 김씨, 국화는 이씨 이런 식으로요. 놀랍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관아의 형방석이라면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요. 설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한결이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들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알려진 것 같습니다. 조만재가 제 정체를 알고 있어요.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결이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조만재가 장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박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소. 장부가 사라졌소. 박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오? 달인이 그 계집이 한 것 같소. 어젯밤 사라졌소. 박시연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년을 찾아내시오. 당장. 이미 사람을 풀었소. 하지만 조만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시연이 노려봤어요. 하지만 뭐요? 한 진사집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장 가서 뒤져야지. 그러다 더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조만재가 박시연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시연은 듣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오? 제 잘못이라고요? 그 계집을 제대로 팔지 못한 당신 잘못이지.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편 최상궁이 한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설아가 자수를 보여줬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최상궁이 자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만재와 박시연의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설아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최상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을 관아에 가져가면 증거가 됩니다.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아는 관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아는 밤낮으로 자수를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자수가 완성됐습니다. 아름다운 봉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20명의 피해자 기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자수를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결이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조만재가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다른 장부들이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없애야 해. 조만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장부는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그때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날이 달인을 찾았습니다. 조만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디 있느냐? 마을 뒷산 오두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만재가 일어섰습니다. 곧바로 뒷산으로 향했어요. 오두막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달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 어디 있느냐? 조만재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이 계집이. 조만재가 달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달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한 진사 집에 갖다 줬지? 그렇지? 모른다니까요. 달인이 버텼습니다. 조만재가 주먹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거두시오. 한결이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설아가 따라왔어요. 조만재가 비웃었습니다. 한진사, 이제 남의 집 하인까지 빼돌리시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만재가 달인을 놓아줬어요. 이 계집이 제 물건을 훔쳤소. 찾아내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무슨 물건입니까? 한결이 물었습니다. 조만재가 입을 다물었어요. 장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말씀 못하실 물건이라면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한결이 달인을 일으켰습니다. 설아가 달인의 팔을 감쌌어요. 가시죠. 세 사람이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조만재는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인의 상처를 설아가 닦아줬어요. 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이 해준 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설아가 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돌려줬습니다. 어젯밤에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달인이 놀라 물었어요. 그럼 증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설아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수에도 새겼고요. 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단해요. 정말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상궁이 급히 찾아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시연이 관아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상궁이 말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설아를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한 진사댁 물건을 훔쳤다고요. 한결이 황당해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무엇을 훔쳤다는 겁니까? 은자 30냥이라고 적었더군요. 최상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아가 손을 떨었어요. 제가 도둑으로 몰렸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최상궁이 덧붙였습니다. 달인도 고소당했습니다. 조만재 집 물건을 훔쳤다고요. 달인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결이 주먹을 쥐었어요. 비열한 자들입니다. 내일 관아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셋 다요. 최상궁이 한결을 가리켰습니다. 나까지요? 네. 한 진사는 증인으로요.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설아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혼자서요. 안 됩니다.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궁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관아 형방 서기에게 보낼 편지입니다. 제 옛 동료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설아의 자수에 담긴 비밀을 설명한 것입니다. 최상궁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자수를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설아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의 집 담장 너머로 횃불이 보였어요. 박시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불을 지르면 어떻습니까? 한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하가 말렸어요. 미친 짓 하지 마시오. 사람 죽으면 우리도 끝이오. 부하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위협적이었어요. 한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어요. 설아도 방에서 자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설아가 다가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세 사람은 준비를 마쳤어요. 설아는 완성된 자수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최상궁이 먼저 관아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결과 설아, 달인이 뒤따라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집이 도둑이었어? 한 진사 은자를 훔쳤다던데? 하지만 마을 노파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사실일 리 없소? 노파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제가 봤소. 저 아이가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바느질했는지. 그러게 말이오.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오. 다른 안악도 거들었습니다. 설아가 놀라 노파를 바라봤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떳떳하게 말하시오. 우리가 믿고 있소.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결이 설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가시죠.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박시연과 조만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방 서기가 나왔습니다. 50대의 엄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최상궁의 편지를 이미 읽은 상태였습니다. 한결, 설아, 달인, 앞으로 나오시오. 세 사람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시연이 비웃었어요. 저자들이 범인입니다. 제 은자 30냥을 훔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방 서기가 물었습니다. 박시연이 당황했어요. 그건 증거 없이 고소하셨습니까? 형방 서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조만재가 나섰어요.
저기 달인이란 계집이 제 장부를 훔쳤습니다. 장부를 말씀입니까? 형방 서기가 물었습니다. 조만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중요한 장부요. 그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형방 서기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조만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조만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방 서기가 설아를 바라봤어요. 설아, 그대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설아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름다운 봉황 자수가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설아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방 서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아가 자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봉황의 깃털이 의미하는 것, 연꽃 잎사귀가 숨긴 숫자, 모란과 국화가 가리키는 사람들. 형방 서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시연과 조만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잠깐만. 박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거짓입니다. 자수에 무슨 증거가 있단 말입니까?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형방 서기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만재의 장부였어요. 어젯밤 설아가 몰래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자수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시연과 조만재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형방 서기가 선언했습니다. 포졸들이 박시연과 조만재를 잡았어요. 이건 음모요. 음모라고. 박시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갔어요. 설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결이 설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관아에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형방 서기는 피해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철물 상인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조만재에게 50냥을 빌렸습니다. 월 2푼이라 했지요. 실제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형방 서기가 물었습니다. 김상인이 고개를 떨궜어요. 5푼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담보를 바로 가져간다 했습니다. 박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소? 여기 있습니다. 형방 서기가 설아의 자수를 펼쳤습니다. 봉황의 깃털을 가리켰어요. 이 깃털 5개가 5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란 문양이 김씨를 가리킵니다. 박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인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 포목 상인, 정곡물 상인, 최기와 장수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재가 소리쳤습니다. 저자들이 짜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장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방 서기가 조만재의 장부를 들었습니다. 설아가 외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건 조만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방 서기가 선언했어요. 박시연과 조만재, 그대들의 죄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박시연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한결, 설아, 기억해 두시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멀어졌습니다. 형방 서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석의 사건 기록이었어요. 연석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방 서기가 기록을 읽어내려갔어요. 3년 전 상단의 금백량이 사라졌습니다. 관리 연석이 책임을 졌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박시연이 훔친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방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박시연이 같은 시기에 금백냥을 팔았다는 기록이요. 최상궁이 증언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압니다. 당시 박시연이 금을 급히 처분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형방 서기는 모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연석의 죄는 억울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결이 설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방 서기가 말했어요.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날 오후 옥문이 열렸습니다. 연석이 나왔어요. 그는 50대의 마른 체구였습니다. 수염은 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죠. 설아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연석이 멈춰섰습니다. 설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 설아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설아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연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고생했구나. 많이 고생했어. 한결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최상궁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석이 설아를 떼어놓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한 것이냐?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 증거를 숨겼어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연석이 감탄했어요. 내가 배운 것을 그렇게 쓰다니. 대견하다. 연석은 한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깊이 절했어요. 제 딸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결이 황급히 연석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석이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달인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녀는 설아에게 달려와 껴안았어요. 우리 해냈어요. 설아가 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달인이 물었습니다. 설아가 미소 지었어요. 한결 날이 댁에서 함께 지내면 어떨까요? 달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관할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파가 앞으로 나왔어요. 설아, 우리가 잘못했소. 용서하시오. 다른 안악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꽃을 던졌어요. 설아는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석이 설아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설아가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한결도 설아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석이 한결을 바라봤어요. 한진사, 제 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광입니다. 설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달인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최상궁도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한결의 집 마당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연석이 설아의 손을 한결의 손에 얹었습니다. 부탁합니다. 한결이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설아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혼례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설아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최상궁이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줬어요. 비녀를 꽂자 설아의 모습이 더욱 빛났습니다. 아름답구나. 연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버지. 설아가 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석이 딸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행복하거라. 이제는 웃기만 해라. 한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었어요. 3년 전 입던 것이었지만 설아가 손질해서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꽃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마을 노파들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한진사 정말 다행이네. 설아도 복 많아. 좋은 사람 만났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한결과 설아가 마주 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방 서기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결과 설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하늘에, 그 다음 서로에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연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한결에게 깊이 절했어요. 제 딸을 잘 부탁합니다. 한결이 연석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푸짐했어요. 연석이 상단을 다시 열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설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설아 아씨, 자수 가르쳐 주세요. 설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마, 내일부터 가르쳐 주마. 달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음식을 나르며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최상궁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 선물이다. 상자 안에는 금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가 놀라 손을 저었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받거라. 내 손끝이 만든 기적에 대한 보답이다. 설아가 비녀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결과 설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결이 물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결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한결이 서당 문을 다시 열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결은 글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당에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옆방에서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안악들과 아이들이 모여 바느질을 배웠어요. 바늘은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때 바보로 불렸던 여인은 이제 선생이 됐어요. 달인도 자수를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빨리 늘었어요. 설아가 칭찬했습니다. 잘하는구나. 당신 덕분이에요. 달인이 웃었습니다. 연석은 상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시연과 조만재가 파산시켰던 상인들을 모았어요.
함께 새로운 상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연석의 다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시연과 조만재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졌어요.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청해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아가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바늘을 들고 천에 무언가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설아가 자수를 보여줬습니다. 눈 내리는 장터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한 남자가 여인에게 외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시작입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날 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셨죠. 이제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한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구한 것은 그대였습니다. 설아가 한결을 바라봤어요. 한결이 이어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리,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한결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설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찢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도, 꿈도 찢어집니다. 하지만 설아가 손에 든 바늘을 바라봤어요. 꿰매는 손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가 이어갔어요.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손끝으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제 머리로 진실을 밝히고 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한결이 설아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그날처럼요. 설아는 한결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났어요.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살아있음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아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한결이 나와 함께 장작을 팼습니다. 달인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연석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였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설아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한결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서당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청해년에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었어요. 설아는 마당에 핀 꽃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어났듯 사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한결의 삶은 계속됐죠. 오늘도 그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